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FOMC가 패드워치 예상대로 75bp 올려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폭등을 했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도 일제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성명서 내용 보시면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명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최근 지표들이 소비 생산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는데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고 낮은 실업률 유지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수요 공급 불일치했고 그 가운데 식품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나타났고 여기에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 전쟁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활동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2% 억제하면서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75bp 올랐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안고가 뭐냐? 오늘의 안고 바로 이겁니다.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이 말입니다. Ongoing increases 앞으로 금리 여러 번 더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들은 전부 연준 성명서에서 다른 말들은 전부 예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매우 주목을 해야 된다. 재미있다 이겁니다. Ongoing increases. 앞으로 금리 여러 번 더 올리는데 문제는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음 연준 회의는 9월 21일인데 그때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봐서 인상 속도를 결정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75bp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 아니냐 이렇게 결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축소 일정도 밝혔는데 지난 5월에 발표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양측 긴축 일정을 5월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6, 7, 8, 3개월은 만기에 도래하는 국채는 300억 불까지는 원금 상환 받고 그 이상은 롤 오버 해준다. 즉 만기 연장을 해준다. 9월부터는 국채는 600억 불까지 원금 상환 받고 그 이상 롤 오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국채 외에 MBS도 있는데 Mortgage Backed Security 이것도 6, 7, 8월까지는 175억 불씩 9월부터는 350억 불까지 원금 상환 받고 그 이상만 롤 오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 7, 8월 동안은 매월 475억 불씩 채권을 만기 상환해야 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9월 이후에는 매월 950억 불씩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5월에 발표한 것인데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새로운 거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내용에 미국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매우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골 구석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상식을 기초로 부지런하게 노력하면은 연준의 방향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매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지금 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결국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반응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게 달러 지수가 픽아웃 되는 모습입니다. 예, 보십시오. 결국 이번에 그 달러 지수 상승은 대략 한 109를 고점으로 일단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추가 급등은 좀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움직임입니다. 한번 보시면 단기머리 일제히 하락을 했고 10년, 20년, 30년 요 어떤 그 물건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역전의 정도가, 이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본 것처럼 파월은 금리 인상 앞으로 여러 번 더 할 것이라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지는 말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하고 채권 수익률 곡선 움직이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드디어 둔화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앞으로는 25bp 내외, 동결 또는 25bp, 또 어떤 뭐 이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호재로 인식되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폭등한 거 아니겠는가. 나스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각 현재 기준 매우 재밌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연준이 이제 8월은 휴가이고요. 9월 21일 연준이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25bp 인하 확률이 72%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현재 수준 동결한다는 게 28%입니다. 즉, 이 시각 패드워치가 전망하는 것은 9월 21일 금리 내릴 거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패드워치 확률 분포는 급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은 최근에 제가 영상을 서너 개 올린 내용에서 특별하게 추가 언급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푸틴이 유럽향 가스 줄인다고 지금 마지막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뭐 유럽이 겁을 먹고 푸틴에게 무릎 꿇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유럽은 유럽의 시간표대로 러시아 가스 끊을 예정이었는데 푸틴이 선수를 치니까 좀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러시아 가스 일찍 끊으면, 그러면 러시아한테 주는 돈도 일찍 잘라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사오면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가스를 또 다른 곳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도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좀 불편하지만 극복하고 돌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최근에 가스값은 좀 올랐다가 이제 어제 내렸고, 또 기름값은 내렸다가 또 어제 좀 오르고, 뭐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는데, 시간축을 아주 장기로 해서 본다면 에너지 가격은 등락하면서 하향 안정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 이미 지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떨 것인가? 원환율 안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원환율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향 안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진정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인데, 그러나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지금 1,300원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로 일단 이렇게 환율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월 금통위에서 추가로 한 50bp 정도 선제적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어떤 그런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찰도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경찰 통제권은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요. 국회나 법원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에 의한 헌법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찰을 통제했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밑에 치안비서관이라는 놈을 짱박아 두고 요 놈이 전국 경찰을 장악을 한 게 아닙니까? 예? 정권에 충직한 개대로 경찰을 부려먹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물라면 물고 뱉으라면 뱉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보다도 경찰이 더 충직한 그 정권에 그냥 그 막 나가는 똥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더 심해서, 예? 문재인 더 심해서 반미 대모질로 날밤을 세우던 그 주사파, 백수들, 양아치 같은 것들을 지 멋대로 몰래 세금으로 다 지금 청와대에 짱 박아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면서 이런 것이 바로 사적 채용 아닙니까? 지한테 충성하는 놈을 치안비서관으로 짱 박아서 경찰을 지 멋대로 애완견으로 들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범죄 소굴, 붉은 저과대라고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치안비서관 두고 경찰 장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과 법률 맞게, 그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경찰국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가장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부 경찰들이 왜 명령에 불복종하는지 지금 선동질 아주 더럽게 하고 있는데 매우 화가 납니다. 엄청 화가 납니다. 대통령이 경찰 통제하는 거 당연합니다. 엽기적 살인마 정권이었던 그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하던 경찰 개떼들이 도대체 요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제 시스템을 저 개떼들이 원하는 대로 저가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런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그 경찰대 출신이라는데 이 경찰대학 폐교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요. 당시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해도 대략 절반이 취직을 제대로 못하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대 세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경찰 간부로 특채 보장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청년들 채용기회 박탈하는 위헌적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대 없애버리고 일반 대학들하고 완전 경쟁시키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경찰대 따위에 저 뭐라고 저게 그런 특혜를 줍니까? 저거 일반 대학하고 완전 경쟁시키면 되지. 저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재인 정권을 엽기적 살인마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는 근거는요. 간단합니다. 정의용이라는 자가 강제 북송되어 고문당한 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귀신 어부들을 엽기적 살인마다 흉악범이라고 헛소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정의용이 자기의 살인 범죄 행위를 자백하는 피의자 진술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정의용 등의 자백과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진님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 귀순어부 살인죄 이 등이 매우 엽기적이잖아요. 이게 엽기적 살인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 타락하면은 저런 엽기적 살인마가 된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엽기적 살인마 정권으로 평가되는 것이고요. 관련 흉악범들 전원 사형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